네, 자, 저희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좀 올랐죠, 그죠? 양쪽 다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지수 얘기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테마주나 뭐 대북주나 이런 거는 안 움직였고, 이제 전력 설비, 전선, 뭐 ESS, 뭐 리튬 이런 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또 왜 급등했느냐?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떤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은 예상대로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지수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두 가지 큰 주제로 제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네. 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핵심만 딱 얘기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잠깐만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그냥 그랬어요. 예, 그냥 왜냐하면 미국은 실적 발표를 장 끝나고 나서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이제 쏠리죠. 게다가 이제 뭐예요? 그 AI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 관심들이 많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주식 시총 1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사람들 항상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그게 주도주니까. 그죠? 그게 이제 현재 주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관심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1위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보통 그 발표가 임박했을 때 그때는 증시가 좀 약간 좀 뭐예요? 관망세를 보여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우지수가 어제는 마이너스 0.2%로 끝났고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합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시면 횡보하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래요. 뭐 특별하게 호재하고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기업들, 그 핵심 주도주들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는 이런 관망세를 좀 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보합에서 끝났어요. 움직인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마이너스로 끝나요.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한 거죠. 특이한 거 뭐냐면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얘가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래가 늘면서 떨어졌다. 이게 좀 찝찝하고 실적 발표는 했는데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네. 매출액 그 다음에 뭐 이익, 주당 순이익도 뭐 괜찮았고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발표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제 했던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즉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같은 반도체니까 영향을 받겠죠. 상승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좋게 발표가 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그렇게 앞으로 상승을 진행을 해주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는지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도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 대부분의 반도체주들도 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엔비디아 시간에는 어땠느냐? 어제 아침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 아침에는 얘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플러스 6%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요.
223달러. 그죠? 네. 플러스 6%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서 나스닥 지수, 미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플러스 1%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미증시는 잠시 뒤에 이제 상승 출발, 즉 급등 출발 하겠죠. 그죠?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음,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개의 종목을 더 보면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네, 이걸 보면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플러스 4%, 시간에서 4% 상승 중이고, 샌디스크도 지금 보면 돼요. 여기도 플러스 5%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아침에도 이랬어요. 아침에도. 요거보다 아침엔 조금 한 1, 2% 조금 적긴 했는데 어쨌든 아침에도 얘네들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이쪽에 뭐 일본 쪽에 있는 키옥시아 홀딩스는 어땠을까? 이게 키옥시아 홀딩스인데 플러스 5%로 끝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변동성이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네? AI 투자 괜찮은 거야? 그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플러스 5%로 끝나요. 이게 다야, 그냥.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반응을 했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누가 상대방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음, 고마워. 뭐, 이런. 리액션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뭔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겠지만,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기분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내가 원치 않는 걸 했나?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뜨뜻미지근한 느낌? 그냥 그래요. 플러스 5%. 뭐, 뭐 이렇게. 알았어.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보시면 굉장히 미지근한. 예. 여러분들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나요? 전 절대 안 먹거든요. 탄산음료는 미지근하면 아예 먹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못 먹겠더라고. 옛날에 지금 술을 끊었지만 술 좋아할 때도 네, 항상 시원하게 먹거든. 삼성전자 보시면은 그냥 플러스 1로 끝났어요. 시초가도 못 지켰어. 하이닉스 보시면 여기도 시작은 플러스 5%였는데 끝날 때는 플러스 2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그때 미지근하다니까. 예. 아침에도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초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에가 좋았다고. 근데도 못 가더라고. 결론이 뭐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주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더라. 어. 그리고 아까 뭐 엔비디아가 뭐 6% 시간에서 6% 오르기는 하는데 잘 보세요. 엔비디아가 6% 오른다고 해도 아까 223달러거든요. 그럼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빨간색 여기라고.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강하게 치고 못 나가죠? 어떻게 될까요? 실제 좋게 나왔잖아. 근데 치고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조심해야지.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신고가가 안 나요. 응?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지면 바닥이듯이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 조심하셔야 돼. 뭐 고점이 아니냐 이 얘기를 또뭐 이런 걸 이제 치우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위험해요. 왜? 잠깐 그거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아까 누구예요? 샌디스크도 뭐 시간에 4% 5% 오르잖아요? 그 오르면 어떡할 건데?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봤자 여기에요. 지금 여기라니까? 여전히 조정 중에 여전히. 근데 자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무섭게 줄어들어요.
근데 호재가 자꾸 나오는데 못 올라가. 응?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응? 인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래 줄어드는 거 보세요. 지금 확 줄어들잖아. 근데 이 총재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제 얘기 드렸죠. 오늘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보세요. 어제보다 더 좋았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6,800억을 샀고 기관이 5,400억을 샀고 기타 법인은 1조 6천억 원을 샀는데 다 샀죠, 그죠? 다 샀어. 업종별로 보니까 웬일로, 그죠?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9,400억을 사요. 그러니까 전체는 6,800억인데 이거보다 2,500억 이상이 많은 총 9,400억 원을 1조 원 가까운 돈을 전기전자에 샀어요. 뭐 샀겠어? 뻔하잖아, 그죠? 네, 샀어요. 기관도 6천억 가까이 샀어요. 전체가 5,400억인데 전기전자에서 5,900억을 샀다고. 많이 샀다, 그죠? 그 와중에 기타 법인도 1조 6천억 원을 샀어요. 이건 어제 얘기해드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자사주 사는 거겠죠. 이렇게 빵빵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올라간 게 이게 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불기둥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 네? 뭐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수급이면 개인만 팔았는데 그럼 뭐 이제 뭐 상한가나 이런 거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대규모 주주환원 그 발표에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와. 어? 수급 오늘 빵빵해. 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얘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못 가니? 왜 그래? 어디 뭐 구멍 났어? 배에 구멍 나면 안 가잖아. 그죠? 아무리 저기 해도 가라앉을 거 아니야, 슬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을 보실래요? 그전에는 하이닉스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더니 지금은 삼성전자로 바뀌었나 봐. 응? 바뀐 것 같아. 신용을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기겁을 했습니다. 와, 예? 삼성전자인데 시종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잘 되겠다, 그지? 보시라니까 잘 되었어, 진짜. 불과 한 달 전에 6월 달에 37만 원을 찍었던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여기 붕괴시킬 때 붕괴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신용이 엄청 털렸거든요. 보이시죠? 신용이 엄청 털렸었어요, 순간적으로. 반대 매매 무지하게 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새 또 이만큼 또 늘었어. 신용 그 반대 매매 당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바로 늘죠. 근데 이 얘기 해드렸어요. 8월 초에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신용이 이만큼 더 늘었어. 올라가고 있는 거 추격 매수도 아니라. 자기들은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맞았을지 이 사람들이 지금 선택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 좀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뭔데 이거? 난 삼성전자의 신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뭐냐 이거? 안 이상해요? 이게 세력일까? 세력도 신용 씁니다. 예, 써요. 뭐 세력은 신용 안 쓴다고 아니라 써요. 쓴다니까. 근데 이거 누구냐고 도대체. 특히 어제 하루 만에 이만큼 늘었어. 오늘 건 모르겠고. 오늘 건 아직 안 잡히죠, 그죠? 네. 하루 만에 이만큼 늘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것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보세요. 아까 오늘 외국인도 사, 기관도 사, 뭐 기타 법인 계속 들어와 자사주 매입. 거기다 이제 개미들이 신용까지 질렀네. 그럼 뭐 수급이 역대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데 도대체?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못 가요. 대홍제잖아 다. 주주환원 그 40조, 110조씩 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큰 건데.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고. 네? 못 간다니까. 그래서 참고하세요.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안 떨어진다. 바닥이고요.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못 올라간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지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이 잡힐 거예요. 최근에 그 얘네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가 잘 올라갔어요. 8월 초부터 8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2주죠. 2주 동안은 중소형주가 이제 자율 반등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또 이 인간들이 갑자기 주주하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8월 15일 중순부터 최근 2주 동안은 얘네들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얘네도 크게 못 갔어.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한 거예요. 모든 이슈를 또 빨아들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못 갔어요. 못 갔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슬슬 또 꺼질 때가 됐거든.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주 환원 그 발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들었다 놨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발표했잖아. 이쪽은 이제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붙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반도체만 가는 거다 아니면 중소형주만 가는 거다 그게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개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다? 여기다 신용 지르고 있는 거지. 뉴스 너무 많이 봤어. 신용 지르고 있다니까. 개미들은요 뭉쳐 다니면 큰일 나요. 응? 개미들은 뭉쳐 다니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개미들과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 개개인은 다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뭉쳐 다니면 큰일 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은 아무튼 쓰지 마세요. 제가 그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어제 약간 언제는 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거의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할 거예요. 신용 쓰지 마라. 원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신용 쓰지 말라고. 뭐 증시가 갑자기 폭락이 나올까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 것 같으니까. 중성주가 올라오면은 분명히 신용 쓰고 있는 개미들이 있어요. 올라왔을 때 신용 쓰면 안 되지만 썼었다. 올라올 때 수익이겠죠? 빨리 수익 실현하고 더 이상 신용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제가 내일부터 거의 세뇌 교육을 시킬 거예요. 어? 진짜로. 네. 여러분들도 신용 쓰지 마시고 만약에 쓴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쓰셨겠지 또 그죠? 올라올 때 수익 나면 그게 얼마든 간에 수익 빨리 확정 짓고 매도하고 나서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라이브에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할 거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무방에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음? 음. 설명하기가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움직임 테마주는 뭐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ESS죠. 요거예요. 왜 급등했느냐? 트럼프 미국 정부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산 전력 장비 규제 강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했으니까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이게 이제 같이 돼가지고 뭐가 많이 갔냐면 전력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국 때려잡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왜 일으켰겠어요? 물론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때려잡으려고. 이란을 때려잡지 않으면 중국을 굴복시킬 수가 없거든. 그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트럼프가 관심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미국이 중국산 전력 장비 규제 강화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중국이라고 대놓고 안 했고 이제 외국산 전력 장비라고 했겠지. 그죠? 근데 어디 중국이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가 많이 갔냐면 가온전선 25% 뽑았어. 어? 내가 대장이다 하면서 뽑았어.
LS 에코에너지도 한 9% 올랐고, 일진전기, KBI 메탈, 뭐 대한전선 이런 것도 다 급등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대형주 중에서 현대일렉트릭, 네, 요게 12%, LS 일렉트릭 8%, 효성중공업 10%,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산일전기, 요게 변압기 그쪽이라는 회사죠. 요것도 오늘 13%.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게 테마주가 돼요, 지금. 근데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정부주도 이제 ESS 입찰 기대감 요것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 쪽에서 엔캠이라는 종목 이런 것들 한 19% 급등했고요. 한중 NCS, 뭐 선인 시스템,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좋죠 이거 그죠? 10%. 음?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했고 LG 엔솔도 한 5% 올랐어요. 음, 괜찮아요.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가.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반미를 하시든 뭐 친중을 하시든 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상관없이 테마주나 이쪽은 뭘 하셔야 되느냐? 미국 쪽 이슈를 따라가셔야 돼요. 응? 아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지금 바뀌지가 않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부 지지율이 되게 막 확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30%대로 붕괴됐어. 정권 바뀐 지 1년하고 2달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지지율이 이렇게 금방 떨어지나요? 응? 그렇다고 뭐 보수 쪽에서 무슨 어떤 특정 정치인이 뭐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야당이죠 지금 거의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저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좀 시끄럽거든. 응? 그렇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현 정부 정책주를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게 이게 미국 쪽에 간다니까. 이걸 감지를 한 거야 이제 오래전부터.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미국 관련된 테마주도 움직이는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현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정책이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잘 가지, 뭐 있다 하더라도 가지도 않고, 뭐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뭐 호남 반도체 이런 거 반짝해서 올라간 건 있는데 그것도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거기도 좀 흐지부지하잖아. 미국에서 대놓고 그랬다면서요. 어? 광주 그 반도체 호남 반도체 하지 말라고 대놓고 그랬대. 응? 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잠깐만요. 음. 목소리 안 들리시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은 미국 쪽 이슈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 ESS가 이제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일단 방송 이제 다 이제 해드릴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 다 해드렸고 앞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거만 듣고 나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S&P 500 지수 세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이게 신고가는 내놨는데 상승 한 일주일 나왔나? 그죠? 초반에 8월 달 들어서서 얘네들이 이게 쭉 뽑고 나서 계속 횡보만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 전까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흐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럼 당연히 중세운주가 유리하겠죠. 그죠? 유리할 거라. 그리고 미국 쪽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그냥 당분간에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주들이 지금 쉬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주들이 2주 동안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중형주, 코스피 중형주를 보시면은 이래요. 어. 반등이 이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되게 세게 나왔죠. 그죠? 올라오다가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순간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꺾이면 당연히 이쪽이 확 올리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다리시면 돼요. 원래 반등 나올 때 그래요. 낙폭과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 예?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오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와요. 예, 중간에 호재가 있으면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바로 솟구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한번 꺾은 거예요. 한번 꺾은 거. 네. 정상적인 거라고. 이제 그 사이에 반도체가 가면서 저기 한 거. 근데 반도체 올라간 거를 또 너무 미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면 지수를 일단 안정을 시켜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또 몇 번 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빠졌으면 감당됐겠어요? 삼성전자가 더 떨어져가지고 올해 초에 여기가 10만 원대거든요. 10만 원까지 다 내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저기 그 한강으로 또 가서 많이 가셨겠지 죽으러. 어? 그분들만 떠나보내면 우리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목숨을 끊고 우리도 죽고 싶은 만큼 힘들지. 우리 아버지 중성지는 더 안 떨어졌을까요? 더 힘들 거 아니야. 얘네가 떨어지다가 이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안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반도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보세요. 진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차트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차트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매력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급락 후에 반등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왜 사람도 뭐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뭐 어느 뭐 격투기 아니면 뭐 전쟁, 전투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막 처음에 막 이제 얻어맞아요. 막 밀리고 있다가 반격을 준비하는 어떤 카드가 딱 보이면서 거기서 확 반격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조만간 세게 한번 이제 반격을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차트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개미들이 신용 쓰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간다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어? 개미들만 그러고 있어. 환장해 죽겠어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누가 들고 있어요? 이거? 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검은색 개인 그대로 있고. 기관은 최근에 좀 8월달에 좀 팔았죠? 팔았고 외국인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요? 개인들만 잔뜩 들고 있어. 거기다가 개인들 신용까지 지금 질러대고 있고. 잘 되겠냐고요.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폭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뭐예요? 수익을 안 주는 쪽으로 가겠지. 질질질 끊이면은 우리한텐 최고죠. 왜? 얘네가 안 가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낙폭과 대주들 많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더 때릴 텐데 왜? 한 달 뒤에 시진핑이 미국 오잖아요. 올 때 그냥 오게 하겠어요? 연신 두들겨 팬 다음에 어서 와 이러겠지. 어, 제가 보기엔 너덜너덜하게 만든 다음에 미국에 초대해서 밥 줄 것 같은데 오느라 고생했네 이러면서. 트럼프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갖고 놀잖아 지금. 네. 그래서 증시를 이제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예, 증시 조정이라는 거 걱정하지 당분간은 걱정하지 마시고 중소형주가 올라올 때 수익 낼 수 있게 딱 해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저희도 뭐 그런 것 쪽에 베팅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정 업종 얘기라서 말하기 좀 뭐한데 그 어떤 업종인지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추천 나간 거하고 며칠 전에 추천 나간 게 업종이 똑같거든요. 네 글자짜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지, 그지? 네. 둘 중에 하나 놓고 사놓으세요. 오늘 나간 거랑 며칠 전에 나간 거랑 업종이 똑같아. 둘 중에 하나 놓고 사놓으시라고. 많이 사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중을 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사놓으시라고. 아셨죠? 얘기했어요. 나중에 와서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많이 사지 마요. 두 개 다 사는 게 제일 좋고 돈이 좀 부족하다 하나라도 꼭 사놓으시라고. 조금이라도. 아셨죠? 오늘 나간 거랑 최근에 나간 거 업종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다음 주 되면 이제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